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집에 있는 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렉트릭 레인지와 인덕션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에서는 인덕션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덕션을 구분을 다 잘합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인덕션이라고 믿었던 게 인덕션이 아니라 일렉트릭 레인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우선 주방에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스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스가 요즘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스를 갖다가 마시면서 사람이 뭐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거는 먼 옛날에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걸 썼어요. 흔히들 옛날에 우리가 골로라고 얘기하던 거, 열선이 있는 거. 그래서 전기를 켜면 그 위가 뜨끈뜨끈해지죠. 예, 손 대면 손이 됩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던 일렉트릭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가스 레인지가 있고 일렉트릭 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일렉트릭 레인지인데 제가 집에 산 거는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인덕션 일렉트릭 레인지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덕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골로가 들어가 있는 거, 예, 뜨거운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예, 이게 좀 다른데 인덕션이 당연히 뭐 나중에 나온 기술이죠. 다 나중에 나온 기술이고 또 성능도 좋습니다. 예, 성능도 좋은데 오늘은 이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사실상 성능은 좋다고 그러지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구분이 안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제 뜨거운 코일이 들어가 있는 이제 옛날에 골로라고 얘기하던 거, 예, 그것들도 위에를 갖다가 강화 유리로 덮었고 매끈하게 나와요. 그래서 겉의 모양을 보면 이게 인덕션인지 일렉트릭 레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장 큰 체인점은 뭐냐? 인덕션은 안 뜨거워요. 위에가. 그 골로는 불 켜놓고 있으면 손 대면 손 답니다. 예, 뜨거워요. 그래서 인덕션하고 예, 그냥 일렉트릭 레인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뜨거운데 어떻게 요리가 돼? 예, 그 위에다가 쇠로 만든 어떤 주방 용기를 올려놓으면 쇠로 만든 게 쇠가 달궈집니다. 이게 마이크로 전자파가 나와서 쇠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 가스레인지는 총 에너지의 50% 정도만 음식으로 가요, 열이. 50%는 주방으로 이제 열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여름에 이제 요리할 때 덥잖아요. 자, 흔히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골로라고 얘기하던 일렉트릭 레인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일렉트릭 레인지는 한 70%, 80% 정도가 다 열이 갑니다. 그래도 불이 앞으로 빠지진 않으니까 열은 용기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은 열 효율의 거의 90%가 다 용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물 끓고 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 유럽을 여행을 갔다가 에어비앤비로 빌렸는데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려고 라면물을 올려놓고 돌아서 라면을 찾고 라면 봉지를 뜯고 스프를 툭툭 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한 10몇 초 만에 물을 끓고 있는 거예요. 팔팔. 순간적으로 제가 뭐 내가 착각했나? 아니 이렇게 물이 빨리 끓지? 내가 아까 뜨거운 물을 올려놨나?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이 빨리 끓지? 말도 안 되게 빨리 끓는 거예요. 보통 가스불로 하면 이제 한 1분은 올려놔야지 물이 끓죠. 근데 한 20초도 안 돼갖고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삶으려고 또 물을 올려놓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빨리 끓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도 그때는 밑에가 평평하게 생겼으니까 밑에가 그 열선이 들어있는 건 줄 그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들어보니까 밑에가 따뜻하긴 따뜻한데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인덕션이라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요즘 이제 한국도 그게 되게 유행해요. 한국은 특히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창문도 잘 못 열어놓고 그러니까 벤츄레이션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특히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을 많이 쓰는데 인덕션 쓰고 후회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덕션을 사면 어떤 거를 후회할 수 있고 인덕션 사면 어떤 게 좋은지 좀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덕션을 쓰면요, 예, 쥐포 하나도 못 구먹고 오징어도 못 구먹고 김 한 장도 못 굽습니다. 왜냐하면 쇠가 안 올라가면 전혀 열이 오르질 않아요. 자, 우선 테스트로 라면 하나 물을 갖다가 실지 올리고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하나가 한 500ml 정도 하거든요. 예. 여기 저 선에, 냄비 안쪽에 선이 있어요. 500ml. 딱 물을 갖고 여기 라면 하나 끓일 물입니다. 라면 하나 끓일 물을 갖다가 여기 이제 놓는 자리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놓고 파워를 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갖다가 올립니다. 자, 실제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얘기하면서. 좀 윙한 소리가 나죠? 예, 윙한 소리 나는데 이게 얼마나 물이 빨리 끓는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물 안에서 좀 얼룩지는 거 보이죠? 저쪽에 거품 나는 거 보이시나요? 예, 조그만 거품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초나 되나 제가 편집하면서 한번 세볼게요. 저희 집 인덕션이 파워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닌데 물이 이렇게 빨리 끓어요. 자, 벌써 거품이 많이 올라왔죠? 예. 금방 물이 뜨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금방 물이 뜨거워지는데 여기 물은 뜨겁고 이것도 뜨겁죠. 근데 이 바닥은 뜨겁긴 뜨거워요. 왜냐면 이 용기의 열이 거꾸로 바닥으로 가니까 뜨겁긴 뜨겁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치우고 여기 바닥에 댄다고 손이 될 정도로 뜨겁지는 않아요. 자, 벌써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야, 보글보글. 팔팔 끓을 때까지 한번 볼까요? 자, 라면 하나 물이 이렇게 빨리 끓어요. 집에 있는 가스 레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요걸 치우고 여기다 손대면 어우, 뜨겁긴 뜨거워요. 이거 열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뜨겁지 않아요. 그리고 벌써 꺼져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행주질을 할 수 있어요. 뭐 넘쳤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열이 없습니다. 요게 뜨거운 건 요게 냄비가 뜨겁기 때문에 냄비의 열이 거꾸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는 지금 제가 요걸 켜놓고 김을 갖다 놔도 구울 수가 없어요. 쥐포도 못 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용기는 꼭 이렇게 스테인리스처럼 쇠가 들어있는 거, 요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테팔 냄비, 알루미늄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용기 안 됩니다. 뚝배기 안 돼요. 구리팬 안 됩니다. 요게 프랑스제 구리팬이라고 이게 나름 비싼 거예요. 요 팬 하나에 한 300불짜리예요. 예, 고급 레스토랑에 쓴다는 거. 예전에 제가 요리 취미 있을 때 하나 샀는데 요 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요 구리팬도 그냥 장식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우리 딸이나 며느리 중에서 요리 좋아하는 애 있으면 주려고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물이 되게 빨리 끓죠. 예, 되게 빨리 끓습니다. 열선이 있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게 왜 그냥 바로 용기에다가 에너지를 주니까 좋긴 좋은데 우선 불편한 거 보셨죠? 예. 특별한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스테인리스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고 스테인리스를 쓰면 요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계란을 부쳐 먹는데 계란이 달라붙는다, 두부가 달라붙는다. 그거는 좀 요리하는 방법만 알면 스테인리스를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코팅팬을 못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가 스테인리스고 위에가 코팅팬 된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릇을 다 바꿔야 돼. 냄비니 팬 같은 거.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철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거는 저렇게 빨리 끓지도 않아요. 저기 뭐 철 성분이 한 20%만 들어있다 그러면 끓는 게 가스불이나 똑같고 전기는 전기대로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스테인리스니까 스테인리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요리 못 해먹겠다. 그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쥐포 오징어 같은 거 못 구워 먹어요. 불이 없으니까. 김 한 장을 구울래도 못 구워 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이렇게 블루스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예. 블루스터 이거 캠핑할 때 쓰는 건데 요게 있어야 돼요. 예. 예. 요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쥐포를 구워 먹고 김도 구워 먹고 그래서 요 김가루 많이 날렸죠. 요게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나만 있는 인덕션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요것도 쇠 아니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벽에다가 꼽는 인덕션 이런 건데 요거는 아마존에서 한 60불, 80불 정도면 사요. 근데 얘는 아까 것만큼 빨리 물이 끓지 않습니다. 왜? 얘는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인덕션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인덕션을 쓰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집에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100V 갖고 안 됩니다. 아까 이 화구 하나짜리 요게 왜 안 세냐면 저거는 집에 있는 120V에다 꼽는 거예요. 미국은 120V죠. 120V에 꼽는 건데 그 120V가 보편적으로 집에서는 15A가 나옵니다. 예, 15A가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 1800W를
최고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1800W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얘는 1800W의 힘이 최고예요. 그럼 저희 집에 있는 인덕션은 얼마짜리냐? 4300W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힘이 2배 이상 세겠죠. 당연히 끓는 속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유럽은 진짜 끝내줘요. 유럽은 8000W, 10,000W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쓰려면 전기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골아퍼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유럽을 갔다가 인덕션을 보고 너무너무나 감명을 받아갖고 미국에다가 하려고 딱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덕션이 당시에는 한국도 초창기였고 한국도 잘 만든 제품이 없었고 유럽제 머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지멘스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는 다 미국에 수입되는 게 많이 수입 안 되니까 비싸요. 막 6,000불, 7,000불 그래요. 6,000불, 7,000불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요거는 삼성 건데 1,000불 정도 합니다. 저는 이제 100불 홈디포 디스카운트 받았고 940불에 샀어요. 940불에 샀는데 이게 6,000불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게다가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기공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전기가 이제 미국에서 파는 거, 삼성 거 이게 1,000불인 이유가 물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유럽 것만큼 파워가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쓰는 거는 10,000W짜리 8,800W 뭐 이런 같은 거는 물 끓는 거 아까 제가 끓는 거 2배 속력 빨라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 믿기시죠? 물 올려놓고 라면 먹으려고 라면 집어갖고 봉다리 뜯고 수프 툭툭툭 치고 있으니까 옆에 물 끓고 있더라고.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데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인덕션을 하신다 그러면 집에 우리 집이 아까 말한 그럼 캠피디가 말하는 그냥 일렉트릭 레인지에 저 인덕션 말고 뜨거운 열선이 있는 일렉트릭 레인지에 이게 있는데 거기다 저걸 꼽아도 될까요? 예, 꼽으면 이 정도 급만 꼽으면 돼요. 이 삼성 거 4,300W, 6,600W 미만짜리만 꼽으면 돼요. 그 이상 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 불날 수도 있어요. 예, 전기가 불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은 120V, 그다음에 전기선 2개 연결시키면 240V인데 복잡한 테크닉 하는 거 빼고 말씀드리면 저기 선 들어와 있는 게 이 전기줄 굵기가 있는데 제일 집에서 쓰는 거 중에 제일 얇은 게 14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아질수록 굵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전기 이렇게 전등 같은 거는 14로 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벽에 꼽는 거는 12라는 게이지로 씁니다. 그리고 저기 일렉트릭 레인지에는 10이라는 게이지를 써야 돼요. 전기선 더 굵은 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와트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불이 납니다. 집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집에 골로가 있는 데는 10게이지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10게이지는 들어와 있는데 10게이지 들어와서 240V 전원을 뽑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10게이지까지 30A 쓸 수 있으니까 7,200W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파는 거는 6,600W 미만짜리만 많이 팝니다. 나는 여유가 있어서 캠핑님 말대로 유럽 거 뭐 8,000W, 10,000W짜리 끝내준다는데 나는 그거 한 4, 5,000불 줘도 그거 사고 싶어. 전기공사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게이지로 전기줄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원래 아까 말한 일렉트릭 레인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집 왔을 때는. 일렉트릭 레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데 넘겨버리고 제가 인덕션 레인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일렉트릭 레인지가 더 편하지 않아? 그러면 예, 편할 수 있어요. 일렉트릭 레인지가 더 편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에다가는 쥐포도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김도 구워 먹을 뜯고 뚝배기를 올려도 되고 그릇 상관없고 아무거나 올려도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옛날 집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 그냥 일렉트릭 레인지가 있었는데 일렉트릭 레인지가 요리하는데 좀 잔열이 많이 남고 처음에 열이 빨리 오르지 않아서 열이 오르고 나면 뜨거운데 열 오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리할 때 좀 답답해요. 저는 제 성격에는 인덕션이 최고인데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냄비, 프라이팬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김 한 장도 못 꺼먹고 뚝배기 못 씁니다. 요즘엔 뚝배기도 밑에 철판이 붙어있는 뚝배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거 사오면 뚝배기인데도 888 저 위에 끓는 게 있긴 한데 별로 이제 그게 열 효율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장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전기자동차 같아요. 전기자동차 요즘에 많이 나오죠? 성능은 끝내줘. 전기자동차가 진짜 웬만한 슈퍼스포츠카 못지않게 빠르고 성능은 끝내주는데 막상 쓰다 보면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해. 뭔가 불편해. 인덕션이 그래요.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샀다가 충전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네. 진짜 어디에 추운 날 배럴이 금방 떨어져서 못하겠네. 뭐 이런 거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기능은 전기 장치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다 전기로만 움직이니까. 이것도 일렉트릭 레인지 같은 거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타이머 같은 거 딱 셋업해 놓으면 그냥 뭐 20분 있다 꺼줘. 그러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 같은 걸로도 자동적으로 켜지고 가스가 아니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게다가 무엇보다 저게 그냥 눌러져 있다고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니 누구니 화상 입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일렉트릭 레인지는 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국물 요리하다 국물이 넘쳤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젖은 행주 갖고 닦을 수가 없어요. 김 확 올라옵니다. 근데 요거는 바닥이 따뜻하긴 뜨겁긴 뜨거워져. 왜? 요 위에 용기열이 밑으로 가니까 꽂고. 근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에다가 전 넘치면 그냥 행주 들고 그냥 밑에 닦고 돌은 내려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안전하긴 훨씬 더 안전하지. 그런 것들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렉트릭 레인지를 한다. 4,300W가 아까 그 정도 성능이에요. 라면물 하나 끓이는데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려요. 4,300W가 이제 그 정도 성능이니까 이 1,000불짜리 정도는 부담 없으니까 나 이번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해보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지금 가스 레인지라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는 100V 꼽을 수 있나요? 못 꼽습니다. 100V로 동작이 안 돼요. 240V, 그러니까 120V, 엄밀히 말하면 120V, 240V예요. 미국에서는. 240V를 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끌어오는 게 이 엘렉트릭션이 와서 해줘야 돼요. 주방까지 끌어와야 되니까. 그게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엘렉트릭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엘렉트릭 일만 해주신 분들이 끌어올 수 있는데 엘렉트릭션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몇 와트 잡아먹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인들도 인덕션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엘렉트릭 레인지보다 전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엘렉트릭션이 와도 아주 전문적인 엘렉트릭션이 아니면 와이어를 전기선을 10게이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나요. 그러면 진짜 까딱 잘못하면 집에 불나요. 12게이지를 했다가 난리 나는 거고 10게이지는 상식적인 사람은 10게이지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진짜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거 안전하게 게이지 A짜리 케이블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게이지랑 8게이지랑 케이블 값 들어가봤자 3, 40불 더 들어가는 거야, 솔직히. 뭐 밑에서부터, 뭐 두꺼비 집 있는 데서부터 전기를 끌어와도 어차피 일은 똑같이 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8게이지 갖고 일하는 걸 싫어해요. 굵으니까 막 휘고 이런 게 힘들어, 손이. 그래서 그냥 10게이지로 할 거예요. 근데 10게이지보다는 8게이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까 말한 일렉트릭 레인지, 그냥 표면이 뜨거워지는 골로 같은 일렉트릭 레인지는 10게이지 갖고 충분한데 인덕션은 8게이지 집어넣어야 돼요. 8게이지 집어넣어도 사실상 그 8,000 몇백 와트짜리 하려면 미국에서는 전압이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게 8게이지는 해야지 그나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제 한 8,800와트짜리 인덕션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8,800와트짜리 인덕션은 라면물 올려놓으면 10초, 15초예요.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저게 처음에는 한 달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것도 지금 이제 뜨거운 강도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9에다 놓잖아요. 요리 다 탑니다. 너무 세요. 너무 세버려갖고 저희 집사람도 처음에 모르니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들어놓고 9에다 넣었다가 한 10초 만에 갑자기 연기가 확 올라오고 기름에 불 붙고 난리 났습니다. 웬만한 요리를 그냥 한 4, 5 정도에서 다 해요. 저도 처음에 구 딱 놓을 때는 물 끓을 때까지만 굽니다. 구까지 올려놓고 라면 집어넣으면 다 넘쳐서 난리 나요. 물 끓기 시작하면 저거를 가지고 6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만큼 파워가 세요. 파워가 세니까 또 뭐가 좋냐? 스테인리스 팬에다가 볶음밥 해 먹잖아요. 거의 중국집 화력입니다. 중국집 그 웍 프라이팬 있죠? 그 정도 화력이기 때문에 뭐 중국집처럼 이렇게 큰 프라이팬에다가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지만 한 3, 4인분 볶음밥 하잖아요. 거의 중국집 화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볶음밥 할 때 따다닥 계란 볶고 밥 볶고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 볶을 때 구에다가 올려놓고 온도 확 올려갖고 순식간에 한 10몇 초 동안 파파파 볶잖아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게 타고 속은 촉촉한 그런 중국집 볶음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가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니까 어우 저 전기세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게 가스비나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러냐면 4,300W라는 거는 처음에 돌아갈 때 4,300W라는 얘기예요. 맥시멈 했을 때. 근데 맥시멈으로 요리를 안 해요. 제가 뭐 장조림 같은 거나 갈비탕을 하면 저거가 이제 끓고 나잖아요. 그러면
단계를 한 2, 3 이렇게 놓으면 뭉글뭉글하게 끓습니다. 오래 낮은 온도로 우리 가스불도 줄여서 이제 오래 끓이죠. 곰탕 같은 거 할 때는 2, 3 정도에다 놓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끓이고 그래도 그건 전구 하나 켜놓은 만큼밖에 안 돼요. 웬만한 전구 하나 켜놓은 것만큼밖에 전기를 안 잡아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를 안 잡아먹고 오히려 요리 시간이 빠르니까 전기 잡아먹는 시간도 적어요. 보통 우리 이제 저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보통 한 뭐 2,000와트, 3,000와트, 어떤 건 4,000와트 그래요. 전자레인지도 맥시멈 하면 한 4,000와트 요거 하나만큼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집에 100볼트에다 꼽는 전자레인지는 4,000와트가 없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인덕션 이게 1,800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유가 집에 미국 집에 전기 들어오는 게 100볼트에 15A라서 그래요. 그게 1,800와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보통적으로 그냥 뒤에 보면 100볼트, 120볼트에다 꼽는 전자레인지는 1,800와트가 맥시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 이제 이런 인덕션 같은 거 요거는 물 끓는 게 가스나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이게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람 신체에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덕션을 하고 싶어도 집 자체에 전기 들어오는 게 낮아서 못한 집도 있어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전봇대에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기를 나눴으니까 집에 이제 100A밖에 전기가 안 들어온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집들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에어컨 달고 싶은데 에어컨 전기 약해서 못 답니다. 뭐 이런 얘기 듣는 집들은 못 합니다. 제가 토라에서 살던 집이 그 동네가 그래요. 오래된 동네라서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예, 전기가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와요. 에어컨을 못 달아요. 그런데 인덕션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즘에 이제 한 200A 정도 들어온 집은 인덕션 가능하고요. 요즘 집들, 최근 집들은 한 400A씩 들어온 집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기, 이게 2019년도부터 그라지에다가 설치하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지은 지 한 5년 안 된 집들은 한 400A 정도 들어온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인덕션 돌리고 나와요. 솔직히 저도 조금 욕심내면 아까 말한 유럽제 인덕션 10,000W짜리, 이게 지금 4,300이에요. 4,300인데 10,000W짜리 사고 싶어요. 예. 근데 10,000W짜리를 살려고 그러면 제가 두꺼비 집 가서 우선 요거 스위치라는 거 바꾸고 케이블 다시 뽑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일이고 10,000W짜리가 비싸요. 한 5,000불 해. 지벤스 뭐 이런 같은 거, 뭐 버시 같은 건 비싸요. 예. 뭐 그렇게까지,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또 살다가 또 렌트 줄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는 지금 4,300와트 써도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4,300와트 갖고도 요리하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근데 뭐가 나쁘냐? 화구가 4개인데 4개를 한꺼번에 쓸 땐 전기가 모자라요. 예, 하나만 요리할 땐 괜찮은데 한꺼번에 2개, 3개 요리한다 그러면 조금 전기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가 있지만 전기레인지는 2가지가 있다. 옛날에 쓰던 우리가 열선이 들어있었고 켜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올려놔도 손을 못 댈 정도, 손 화상이 될 정도로 뜨거워지는 표면이 되는 그런 걸 엘렉트릭 레인지, 미국에서는 엘렉트릭 레인지라고 하고 저것처럼 아무것도 안 올리면 열이 전혀 안 올라오는 저런 전자 방식을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인덕션이 불 올라오고 효율은 엘렉트릭 레인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적게 잡은 거 저게 오히려 더. 예, 왜냐하면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가지니까 불편한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고 못하고 한국 사람들 뚝배기 못 쓰고요. 기존에 있는 그릇 중에서 타팔 프라이팬 못 씁니다. 알루미늄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리고 구리 프라이팬 못 쓰고 세라믹 프라이팬 못 쓰고 예,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릇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아시면 좀 좋을 수도 하고 한국은 거의 다 인덕션이에요. 한국은 저렇게 쓰는 거는 한국에서는 다 인덕션입니다. 신기술은 또 한국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한국도 요즘에 아까 제가 말한 불편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2개는 열선이 올라오는 거고 2개는 인덕션. 예,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따로따로 돼 있었고 콤비네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쉽게 어떻게 되냐면 열선이 올라오는데 밑에서 빨간 불을 일부러 조명으로 빨간 불이 나오게 하고요. 인덕션인데는 아무 불빛이 안 올라오게 이렇게 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이용하셔서 요리하시면 좋고 저는 뭐 일렉트릭 레인지를 쓰시든 인덕션을 쓰시든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스레인지가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이나 엘렉트릭 레인지 쓰시는 게 좋고
인덕션은 좀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대신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 끓어 넘치는데도 그냥 그릇 들고 바로 닦아도 될 정도로 안 위험하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갖고 내가 좀 덜 위험하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요즘에 1,000불이면 저런 거 사니까. 그리고 일렉트릭 레인지가 좀 더 싸죠. 삼성 거 저거 같은 급이면 한 600불이면 일렉트릭 레인지 사고 인덕션 한 돈 1,000불 합니다. 한 몇백 불 더 비싼데 만약에 뭐 지금 선택한다 그러면 차이를 알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